네, 여러분. 최근 시사상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사상식. 아주 최근 거부터 내용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주제로는 우리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있었던 회의였고요. 자, 이거는 이제 뉴스 보도도 좀 많이 됐습니다. 왜냐면 일단 뭐 김정은 김정은 위원장을 뭐 초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사실 뉴스거리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보시면 자 10개의 국가인데 여기서 캄보디아 총리가 좀 약간 뉴스거리가 됐었죠. 캄보디아 총리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그 장모님의 임종을 봐야 된다고 해서 참석을 안 했었죠. 그런 것도 좀 뉴스거리가 됐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10개 국가가 회의를 하는 거였고, 우리나라랑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랑 같이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였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상회담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중요하게 여러분 좀 챙기셔야 될 거는 국가, 동남아시아랑 우리랑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한꺼번에 이제 원탁 회의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만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주제가 이제 굉장히 뜨거운 주제고 또 최근에 출제 빈도도 확률도 굉장히 높겠죠. 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지소미아, 지소미아 내용이 최근에 좀 많이 불거졌었는데, 일단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지소미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한미일 군사동맹. 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일본이랑 이 군사동맹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협정을 박근혜 정부 때 맺었던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맺었던 거고, 자, 그렇게 해서 군사정보를 이제 주고받았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터졌냐? 바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역 규제를 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무역 규제를 하는 일이 생겨났었고, 자, 먼저 순서대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요. 자, 먼저 박근혜 정부 때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이 맺어졌고,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법원에서 강제징용과 관련된 판결이 나왔어요. 강제징용과 관련한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일본이 강한 저항감을 표시했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일본이 무역보복이라고 하는 좀 국제사회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여기서 1919년 8월 22일 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국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를 합니다. 배제를 하고, 자, 일부 품목에 대해서 무역을 허가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우리나라 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이제 수출하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고, 또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군사정보 신뢰가 무너진 가운데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양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군사보호협정을 종료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종료입니다. 파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파기라는 것은 계약 기간 중에, 협정 기간 중에 그것을 깨는 것을 파기라고 하는 거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 지소미아가 끝나면 다시 협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종료하겠다. 끝내겠다라는 입장이었던 거죠. 입장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와서는 진짜 이제 마지막 이제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최근에 와서 이제 청와대에서 이 종료를 연장하겠다. 종료를 연기하겠다. 라고 하면서 일본과 수출 규제 문제 관련해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소미아 협정을 종료하기로 하는 것이 우리 원래의 입장이었는데 그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좀 유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입장을 발표했죠. 지금은 딱 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일시 연장하게 되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종료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 때 맺어졌던 협정이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자,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그에 저항해서 일본이 보복 조치를 했고,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무너졌다라고 판단을 해서 더 이상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라고 종료하겠다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그러면 이제 수출 규제 문제에서부터 다시 한번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지면서 일단은 종료 예정이었던 것이 지금은 일단 연장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와 이제 이어진 스토리가 되는 건데요. 화이트 리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트 리스트는 일단 블랙 리스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자, 일반적으로 이제 특혜를 우선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목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사 공부하시거나 이렇게 보면, 무역 공부하시다 보면은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이 나와요. 최혜국 대우. 이제 가장 혜택을 많이 주는 국가로서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것까지는 비슷한 개념이죠. 화이트 리스트는 특혜를 우선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목록을 쭉 만드는 것을 우리가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고, 자, 주로 컴퓨터나 인터넷 산업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던 용어였는데, 자, 일본의 경우 이거를 이제 백색 국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백색 국가라고 표현하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에 선정이 되었으나, 아까 말씀드린 지소미아 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자, 8월 달에 일본에서 한국을 대상에서 배제하는 무역 조치를 하면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제적인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화이트 리스트와 앞서 봤던 지소미아가 연결돼서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화이트 리스트 국가였으나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이 배제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 그와 함께 무역 보복 조치가 취해지면서 이제 지소미아 협정이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연결이 좀 돼야 돼요, 스토리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서원 좀 좋은 얘기 좀 해볼까요? 이제 서원 등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이, 자,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사실. 예. 자,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존재했었던 교육과, 그 다음에 조선은 성리학의 국가죠, 여러분. 성리학의 국가. 그래서 성리학자들, 그걸 우리가 선현이라고 해요, 선현. 먼저 존재했었던 돌아가신 성리학자들을 선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그래서 교육과 제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서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원. 자, 우리나라에는 9곳의 서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는데요. 자, 자, 이 서원이라고 하는 곳은 교육과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우리 전통 문화를 담고 있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하기도 했지만, 우리 또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서원이 또 백성들을 수탈하는, 서원 자체에서 여러 가지 세금을 걷어서, 예를 들면 송시열의 화양동 서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제 백성들을 수탈하는 기구로서 기능을 해서, 우리가 한국사를 또 공부하다 보면 영조 때라든가 아니면 흥선대원군 때라든가 이럴 때 서원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나라에 현재 남아있는 서원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황이라든가 또 이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제 동참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것은 9개 서원 중에서 소수 서원하고요, 도산 서원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수 서원은 최초의 서원이기도 하고요. 자,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다른 말로 처음에 만들어질 때 백운동 서원 같은 거예요. 백운동 서원. 자, 백운동 서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리학을 들여온 사람이 누구냐면 고려 말에 있었던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바로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을 만든 거고, 그것이 정부로부터 사액을 받으면서 이름을 이제 소수서원이라고 바뀐 거고, 그 다음에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의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좀 알아둬야 된다. 자, 이건 누구? 안향이라는 사람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고요. 주세붕이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퇴계 이황의 제자들이 이황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든 건 도산서원, 그 다음에 안향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최초로 만든 서원이 소수서원, 원래 이름은 백운동 서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2019년 7월 달에 우리나라의 서원이 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사실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